이 지금 53,400원 찍고 눌렸는데 우리는 일단 재상장 이후에 2차 전지 때문에 역시나 57,000원 찍고 내려올 때 전량 차익 실현을 한 템포 놓쳤어요. 53,500원에 절반 차익 실현을 하고 5만원 이탈될 때 5만원 전후 평균 단가에 재편입을 했고, 오늘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도 또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포트폴리오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프로그램 매수가 잘 들어오다가 프로그램 쪽에 좀 물량이 나오다 보니까 고점 대비 눌려져 있는데, 뭐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나쁘지 않습니다. 편입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주도주로 보느냐. 그러니까 주도주라기보다는 전체 시장의 지수를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하나솔루션을 보는 이유는 이제 하나갤러리아하고 인적 분할을 하고 나서 일단은 착시 현상이 일부 있죠. 뭐 9대 1 정도로 분할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1억 9천만 주대 주식수가 1억 7천만 주대로 조금 줄었어요. 줄고, 물론 하나갤러리아가 갖고 있던 매출이나 영업이익 이런 부분을 잘라줬죠. 잘라준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뭐 그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이제 시세로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인적 분할이나 이런 내용을 다 떠나서 하나솔루션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적, 기초소재 화학 분야에 대한 그 실적 부분이 지금까지 그룹을 매겨 살린 양대 축이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하나솔루션의 화학 분야에 대한 실적 범위가 방산 쪽하고 양대 산맥으로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룹을 매겨 살린 기준이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제 쪼개준 거죠. 지금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한 거예요. 또 세금을 솔직히 덜 내기 위해서 하나솔루션이 번 돈, 그 번 돈을 전체적으로 어디다 쏟아부어요? 태양광에 쏟아부었죠. 수년 이상을, 십수년 동안을 태양광에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태양광에 자기 아들의 지분이 가장 많은데 번 돈을 그냥 그룹의 알짜 계열사 하나솔루션이 벌은 돈을 전부 그냥 태양광에 쏟아부어. 태양광이 잘 되면 결국은 아들의 지분 가치가 높아지죠. 그 짓거리라고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 짓거리를 지금까지 해왔던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앞으로는 안 돼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이제 뭐 물적 분할, 인적 분할 둘 다 했는데, 물적 분할에서 사업 부분을 띄어낸다고 해서 그게 악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잘못되어 있는 거는 그 방송도 정화를 해야 되는데 아무나 갖다 넣어놓으니까 물적 분할이 악재입니다. 누가 얘기했어요 처음에? 정치권에서 얘기한 거지. 밑도 끝도 없이 정치권에서 야 물적 분할 이거 악재인데 말이야. 이것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해를 보고. 지금은 그렇게 뭐 뒷돈 받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예전에 안 좋을 때 뭐 뒷돈 받고 그냥 눈 감아주듯이 말도 안 되는 거 눈 감아준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응? 지주사로 전환한 이유가 뭔데? 결론적으로 LG화학이든 하나솔루션이든 돈 벌어서 신규 사업에 다 갖다 쏟아부어 버리고 그러고 나서 진행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부분 감안하고 주가가 움직였던 거고, 그러니까 DB하이텍이 물적 분할이 악재냐 했을 때 절대 악재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논하지 맙시다. 호재입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LG화학은 그렇게 해서 기업 분할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40조에서 200조에 달해요. 그게 어떻게 악재입니까? 그러니까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의 쏟아부은 돈에 대한 결실이, 그러니까 하나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사실 뭐 제가 판단할 땐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학업종 기준에서는 화학업종만을 놓고 볼 때는 높은 거예요. 업종 뭐 13배? 아니야. 화학업종으로 놓고 보시면은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은 그 사업 영역들이 다 다르긴 합니다만 추가적인 사업이 없단 말이에요. 롯데케미칼도 지금 많이 잠시만요. 롯데케미칼 롯데케미칼. 지금 많이 끌어올려져 있는데 이 컨센서스 부분에 일단은 화학업종 기준에서 영업이익 부분이나 순이익 부분에 지금 여기서 확 꺾여져 있잖아요. 내년부터 다시 개선된다고 설정돼 있고. 그래서 PER이나 PBR이 굉장히 낮게 형성이 돼 있었어요, 사실상. 21년도 기준 잡으면은. 그리고 롯데케미칼 잠시만요. 롯데케미칼. 왜 그러냐면은 지금 화학업종의 일반적인 롯데정밀화학,
1조 4천억 롯데정밀화학. 그러니까 화학업종의 기본적인 PER 부분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한 5배 정도. 글로벌 시장에서는 뭐 15배에서 20배 사이에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어서인지 어쨌건 굉장히 낮게 형성되는 게 일반적인데 하나솔루션이나 LG화학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자체적인 사업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체적인. 여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체적인 사업의 기준이. 결론은 자체적인 사업 기준이 하나솔루션은 태양광이 되는 거죠. 그 태양광이 미국의 민주당 정책하고는 지금 딱 맞아떨어진단 말이에요. 친환경의 기준.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이 바뀌기 전까지는 이쪽에서도 계속 미국의 이제 시설 투자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현금 잉여금이 없다는 핑계 가지고 실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화학 분야에서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하나솔루션의 배당이나 이런 게 3년째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진짜 못된 짓거리를 계속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은 재평가를 받을 위치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의 기준에 주주환원 정책을 조금 더 확대할 가능성에 대한 외국기관 쪽에서의 해석이 있고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이제 그룹 재편 작업을 방산 쪽과 이쪽 하나솔루션 양대 산맥으로 나눠 놓고 이제 다 끝났죠. 정리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까지 연결시켜서 다 잡아오는 그 그림. 그리고 이제 그쪽은 이제 증자 기준이 있고 하나솔루션은 뭐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뭐 증자에 대한 뭐 리스크라든가 오버행 이슈라든가 이런 건 없고 현재 기준에서는 인적 분할, 물적 분할 끝났고 그리고 태양광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부분을 내놔야죠. 그래야 이제 완벽하게 경영권 승계 작업이 끝나죠. 태양광의 가치가 높아지고 경영권 승계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이 끝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은 뭐 하나솔루션의 그 실적 그리고 태양광에서의 효과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기준 친환경 정책에 대한 기준 이런 부분까지 다 아우러서 놓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수급이 조금 꼬여진 거 아니냐라는 해석하실 수가 있는데 수급 범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은 누적적으로. 그래서 주봉의 기준에서 이제 조금 수급이 일부 튀어나온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나쁘지 않습니다. 2020년도 당시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뭐 결론적으로 서서히 거래가 다시금 살아나주는 흐름과 수급 범위가 거래 정지 기간 동안에 나갔던 수급이 이제 재차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죠. 그 수급 범위가 이제 형성이 되면 그렇게 되면은 뭐 무난하다. 그리고 앞전의 흐름에 사실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요 수급을 얘기를 한다면 요 수급 범위의 이게 수정 주가거든요. 고점 부분들은 다 넘겨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체 지금 바닥권에 있어요. 원체. 그래서 조금 뭐 움직임이 제한적인 것 같이 보여지고 오히려 2차 전지 뭐 이런 쪽의 변동률만이 전체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앞서 시황 말씀드린 것처럼 또 업종군 보여드린 것처럼 주도 업종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제대로 잡아서 대처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아직까지는 거래대금이 어마어마하게 월등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정 범위를 만약에 종목 검색해서 튀어나온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제 거래대금을 조금 더 수정을 해드려야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부분이 조금 줄어들어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가 조금 더 원활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그것도 준비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교육의 기준은 차분차분 라이브 방송에서 해드릴게요.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이 뜨는데 어떤 걸 사야 될지부터. 뭐 오늘 기준에서는 뭐 포스코홀딩스 개장초부터 나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그 플레이 시간을 10시 넘어서 플레이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개장초에 바로 나온 게 이제 포스코홀딩스 그때 갭상승 5%에 눌리고 돌릴 때 시초가에만 들어가 있어도 고점 찍을 때 수익률은 한 4, 5% 이상 나왔겠죠. 자,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하나 솔루션은 거래 대금이 다행스럽게도 이제 상당폭 살아나져 있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이제 재상장되고 1,100만 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날은 뭐 당연히 재상장된 날이라 거래가 많이 터지는 날인 거고, 그 다음 범위에 이제 500만 주, 그죠? 그리고 최근의 수급은 기관 쪽에서, 그러니까 프로그램 이외의 기관에서도 지금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기준에서도 다시금 고점을 넘기는 흐름을 준다면은 충분히 500만 주 이상 거래가 수반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오늘 가장 만약 고점을 막 넘기고 세게 움직인다면, 그렇다면은 뭐 700만 주 이상도 거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일단 올려드리고요. DB하이텍 묶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DB하이텍은 일단 유지하면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거래량을 오늘 이제 제한적이었는데 거래량 보고 심리적으로는 계속 뭐 저점 물량이 일부라도 들어오고 있으니까 오버슈팅이 한번 나온다 하면 그때 정점에서 차익 실현 설정 잡는 걸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에 계신 분들하고 방 안에 계신 분들, 이제 그 새로 가입하신 분들 포트폴리오 전략 녹화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라이브 방송 쪽으로 이제 두 분이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VIP 방으로 꽤 많이 들어오셨어요. VIP 방에 계신 분들 벌써 이미 수익은 뭐 대단하죠. 뭐 에코프로 들어가셨고, 에코프로 BM 들어가셨고, 그리고 오늘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어찌됐건 제2호 부분 43,000원, 42,000원 전량 차익 실현 되셨을 거고, 전량 차익 실현이 안 되셨어도 5% 이상의 수익이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십시오.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서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셔야만 라이브 방송으로 옮겨 오셔야만 결론적으로 수익률의 극대화를 할 수 있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에코프로 BM의 29만 원 미만의 편입 기준. 예, 여보세요?